자, 지금 두산중공업 오늘 뭐 개장 초부터 설정을 잘했고요. 주말에도 계속 뭐 공개 방송에도 올려놨었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 기준에서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전략의 기준을 잘 잡아가자.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은 말 그대로 5월 달에 이 흐름 저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뭐 상당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300만 주씩 이렇게 들어온 거를 저는 처음 봐요. 두산중공업의 기준에서. 아까도 이제 같이 들여다봤습니다만 없었던 거래 기준이죠. 저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직 시그널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울기예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보조지표인데, 크로스 발생되고 이제 영선 발생될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제 수반되어 주느냐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월요일 기준에 벌써 이미 거래가 이만큼 실렸다는 거는 거래가 실렸다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요 기준에서 이제 요렇게 갭이 하나 발생돼 있고 거래가 본격적으로 실렸을 때 기준에서요. 그리고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었다 그랬어요. 요날의 기준입니다. 변형 샛별형이 뜨고 또 장악형으로도 인식할 수 있고요. 요 기준점이 형성되고 난 이후에 거래가 이제 바로 일정 범위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여 주기를 바랬는데, 일단은 이번의 흐름에서는 한 템포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숨 골라놓고 차분히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추세 강화 부분이 오랫동안 좀 지속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원전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은데, 어차피 이제 정부가 정책이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이 완벽하게 나와줘야 돼요. 정책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추가적인 흐름을 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적 수급 범위가 오늘 뭐 300만 주 들어왔어도 1%가 아직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수급이 더 들어왔을 걸로 추정은 하는데, 그런 기준들, 그렇게 해서 어제, 그러니까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이 이제 나와준 거고, 그 갭 상승 이후에 월요일 첫 거래일에 이렇게 양봉을 띄워준 거고, 요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화요일날 갭 상승 이후에 만약에 음봉으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몸통의 길이에 꼬리가 일부 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버겁지는 않을 겁니다. 거래만 계속 실려준다면은 이러한 고점들을 봉으로 다 넘길 수가 있어요. 거래만 실려준다면.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는 이제 전제 조건의 기준은 이슈가 계속 불거지느냐, 뭐 원전 관련됐든 실적 관련됐든. 그리고 이제 주식수는 월등히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 기준 월등하게 보시고,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잘라놓고 거래대금 부분도 하나 또 자를 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이 외부에서는 거래량을 들여다보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논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거래대금 부분이 뭐 월등히 더 중요하다, 거래량보다. 그 말씀을 드려왔었고, 그래서 일단 주봉상의 요 기준점 다시 25,800원, 900원, 뭐 26,000원 공방까지도 지금 시간대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요 거래대금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현재 기준에서 결코 작지 않다. 일봉의 거래대금도 볼 거예요. 일봉에.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거래대금 보시면, 지금 이 거래대금 부분이 이제 앞선 기준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야만 두산중공업의 경우에도 이 흐름이, 이러한 그 변동성의 크기 부분을 거래대금, 앞전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거래대금이 나와줘야만 가능하다. 월봉에서 한번 볼 겁니다. 그 거래대금의 기준은. 월봉 기준에 이제 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들을 형성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 기준점에 이러한 그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후행성으로 놓고 보면 이 거래대금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아니냐면은, 이것도 이제 월봉 기준에서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거래량으로 해석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으로 해석하면은.
뭐 거래량 부분이 저 정도 거래량 밑에서 터진다고 해봐야 이 2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거래량이 8천만 주 터졌다고 치면 8천만 주에 요 뭐 오늘 들어올리기 전에 밑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이라면은 2조를 월등히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조 6천억.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완벽하게 요 거래대금 부분들 5천억, 6천억 말씀드렸었죠. 요 거래대금이 진짜 오래간만에 터진 연속성을 가지고 하루짜리가 아니라 저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오늘 또 그 다음에 주춤, 그 다음에 강세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끌고 올라가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형 상승 잉태형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이제 앞전 고점을 넘기는데 갭 상승 이후에 직전 고점을 넘기는 탄력, 그죠? 그리고 요 자락에서 거래 수반하면서 그 22,000원, 23,000원의 구간을 잘 들어 올려놓고 뚫어놓고 마감이 잘 됐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눌려져 있을 때에는 23,000원 평균 단가 잡아놓고 미끄러져 있을 때는 사실상 와닿지도 않고 버겁고 짜증스럽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하루 만에 이 큰 시가총액 12조짜리가 13조까지 들어 올려지면서 뭐 12조짜리 11조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13%, 14%씩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이제는 이제 희망을 갖는 거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도 외부에서는 못 따라붙죠. 13% 올랐는데 어떻게 따라붙을 거예요? 우리처럼 뭐 개장초에 잘 들여다보고 수급에서 고민하다가 수급 확 돌려지는 시점에 강도 있게 이제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는 사이에 이제 10% 넘어가고 13%면은 시가총액 13조짜리를 13%에 따라붙는다. 이게 버겁죠. 그러면 전략이라도 잡아서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분할 매수는 또 하기 싫은 거야.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면 10%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미끄러졌어. 그러면 이제 한 3%에서 5% 등락 범위를 보고 추가 5%, 추가 5% 이렇게 이제 3차례 정도만 분할 매수를 해도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 또 안 밀리면은 위로 따라 붙더라도요. 비중을 이제 일정 범위는 확보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거품이야 뭐 어떤 기준점 설정하기도 싫은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준에서는 26,000원을 일찍 넘긴다, 2시 이전에 넘긴다라고 하면은 문자 사인이 또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10%, 아까까지는 이제 15%까지도 신규 편입자, 편입 기준, 추가 편입, 뭐 신규 편입 다 잡아드렸는데 이제는 지금 26,000원을 넘기는 가격이면 이제 10%. 그리고 오늘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하죠. 지금으로서는 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한데 만약에 이제 내려온다라고 치면은 프로그램 이제 수급 감안해서 대처를 할 거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유지하고 없으신 분들의 비중을 더 채울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뭐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이든 지금의 가격대에서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일정 범위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다음 달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 굉장히 뭐 이쁜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32,000원까지 갔을 때 우리가 전량 매도 사인 나간 게 3만원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중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안 되고 오늘 이후부터 해서 이제 수익이 이제 잡혀져 있는 상태니까 오늘 이후에서부터는 프로그램 수급 그 다음에 분봉 거래량 이런 거 보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변동성이 이제 계속 확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만큼 뭐 변동성이 아니더라도 뭐 시가총액 13주짜리 10%씩 막 변동성이 나오는데 거래대금 이렇게 뭐 들여다봤을 때 제한적이다. 주가만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서 차익 실현 여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또 놓고 보셔야 될 게 5분봉 기준에서는 150만 주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100만 주만 실려도
오늘 터질 거리랑 다 터졌거든요. 100만 주 터지고 들어올린다? 그럼 뭐 그 정도 선에서 따라붙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설정해놨던 1조 이상짜리 종목에 10% 이상 따라붙는 거, 그런 부분을 특이한 케이스로 15%까지로 확장을 해서 놓고 볼 건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그러니까 뭐 특이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쌓아 올린다고 했을 때 단가 같이 맞춰놓고 내일 이 물량이 똑같이 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내일 안 들어오면은 주가 밀리겠죠. 밀렸을 때 난 분할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가겠다. 오늘 꼭대기 안 잡고 내일 밀렸을 때 아예 어제 팔 걸,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최고점에 팔겠다는 욕심이잖아. 최고점에 팔겠다는. 오늘 들어온 쪽 뭐 어떻게 할 거야? 오늘 들어온 쪽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서 우리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최대 15%까지 따라붙는 기준, 그 기준을 무조건 지금 들어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락에서 계속 잡아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평균 단가 24,800원이 오늘 일단 거래가, 그 기준에 26,000원 돌파까지가 이제 15%까지란 말이에요. 26,000 초반까지가. 그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에 5분 봉에 100만 주 이상이면, 또 프로그램이 계속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20% 비중에서 절반 10%는 신규 편입을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개장 초부터 계속 매수 해서 문자가 3번 나갔나요? 23,500원, 450원, 뭐 400원 요거 하나 하고 24,000원에 좀 일찍, 예? 원래는 이제 24,150원 넘겨야 들어갈 수 있는 범위인데 좀 일찍,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5,000원 뚫을 때에도 비중 없으신 분들의 편입 기준 설정, 그렇게 이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23,000원 전후 그 이하의 편입이 일단 1차적으로 됐고, 오늘 그동안 편입을 2주 동안 강조를 드려서 편입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제 그동안 편입을 못 하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도 당연히 오늘 기준에 편입 기준 잡힐 수 있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고, 지금 기준도 물량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10%, 지금 가격대에서 10%,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10%는 위든 아래든 변동성 나오는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대처해 나간다. 지금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 단계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12시 33분 기준에 이제 25,700원 공방의 기준에서부터 다시 이제 매직 계산기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25,850원도 넘길 수 있을 만큼 계속 누적 수급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전에 이제 그 설정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하죠. 이것도 30분 봉 기준에서 30분 봉 기준에 지금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매직 시그널이 꺾인 것처럼 인식이 잡히는데 아니에요. 영선 위에 있고 이 그 소나 차트 자체, 소나 자체가 이제 위로 꺾여질 수 있는, 여기서 한 단계 업이 되면 꺾여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단 말이죠. 앞전의 고점을 초대량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 올린 기준이 되고요. 24,150원을.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에서도 이제 기존에 500만 주 정도 30분 봉의 최대 범위가, 그리고 뭐 300만 주씩만 터져도 30분 봉 기준에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거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다 터져 있는 거래량이고, 오버슈팅은 미리미리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 좋은 부분은 미리 오버슈팅의 거래 대금을 다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5천억 전후에서 움직여주고, 특히 이제 5천억 이상으로 잡아주고 이왕이면, 그리고 1조 미만에서 움직이면 주고, 또 1조 전후 이렇게 움직여주고 단계별로, 그리고 이제 2조가 넘겨지는 흐름이 나올 때에 그때 오버슈팅 인식을 잡자. 그게 이제 최정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의 기준점을 다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교육 보시면은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 거래대금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바꿔주세요. 8월 10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4조 1천억 원대 터졌습니다. 4조 1천억 원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5조까지 올라오고 카카오뱅크 43조, 셀트리온이 60조까지 올라오면서의 거래대금이에요. 근데 시가총액 13조짜리가 2조 넘기면 예전에 이제 작년에 신풍제약이나 시젠의 거래대금이 2조 넘길 때 정점에 달했거든요. 뭐 그런 기준에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뭐 거래대금 그 이상의 거래대금도 형성될 수 있고 또 어느 날 상한가 들어간다면 2조 이상, 뭐 3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는 정점의 기준은 2조 정도로 잡고 그 이전의 거래대금 지금 8천억이에요. 마감 때까지 이게 너무 많이 실려도 안 돼요. 그럼 정점 인식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급 충분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설정해 놓은 요 전략 부분하고 프로그램 쪽 전부 지금 잘라놨었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만 주, 50만 주 수준의 매도에서 지금 300만 주 매수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350만 주를 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가 꼭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유입되는 게 확인될 때 한 단계 더 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걸 편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쪽의 기준까지 설정을 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쪽 넣어놓고 텍스 전략까지 한 번 더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급 텍스 전략 이제 뭐 25,850원도 이제 넘길 수 있는 위치가 됐죠. 대장주가 두산중공업인 거예요. 대장주가 움직여야 한전기술, 한전산업이 따라오는 거지. 한전산업, 한전기술이 변동성 나올 때 그렇게 기준이 잡히면은 나머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순환성으로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수급 범위에서도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은 이렇게 시젠이 상한가를 가야 EDGC, 넷지노믹스, 수젠텍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EDGC가 상한가 간다고 시젠이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뭐가 대장주가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이 움직여야 이게 그냥 소형 테마주가 아니라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왕이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또 물량을 잡아가면서 고점을 넘기는 모습이 나와야 더 긍정적이다라고 해드렸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쪽은 정체 상태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제 더 올려지는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을 좀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 차익 실현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고 기준점을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보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전략 부분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가 기준의 프로그램 쪽까지 그렇게 해서 텍스 전략까지 올려드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기준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되돌려지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현재 12시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자른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요걸로 그렇게 해서 12시 33분 기준 10월 25일 12시 33분 기준 고점이 현재가가 25,000 조금 전에 기준에 700원이었고요. 그게 13.72%입니다. 시가총액은 그 사이에 더 올라와서 3,307억 원. 거래량이 더 터졌죠. 너무 많이 터져도 사실은 좀 버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계속 올라주면 제일 좋지만은 더 높은 가격을 위해서는 조금은 숨고르기 진행하고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2시 40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당연히 1위, 그리고 프로램 순매수 기준도 당연히 1위. SK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2.54%, 3.05% 좋습니다. 오늘 고점이 25,900원 지금 방금 뚫은 거예요. 14.60%. 이 고점을 넘기는 시점에서도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고 설정을 해드렸고, 차익 실현은 이제 좀 아직까지는 더 들여다봅니다. 오후장에 좀 바꿔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조 이상 10% 상승, 10% 이상 상승이기 때문에 편입 불가. 다만 특별한 케이스 설정, 개별 편입 가능,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고가와 이제 시가로 잡아도 되는데, 뭐 고가, 시가, 뭐 저가 다 똑같습니다. 저가로 기준 잡으면 25,000원, 시가로 잡아도 25,000원 기준점이 3분의 1 지점이고, 그리고 25,000원까지는 10%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4,600원 똑같네요. 뭐 저가나 시가나 그렇게 해서 뭐 시가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설정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거래량은 1분봉에 50만 주면 되겠고, 최소 거래량은 이제 1봉에 5MA, 20MA. 평균 단가 대비해서 뭐 손절매 기준 뭐 의미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두산중공업의 전략 부분 차트하고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조절을 또 못해가지고 또 이 크기가, 파일 크기가 넘겨져 버렸어요. 자, 오늘 기준에서 이제 16시까지로 연장을 해드렸는데, 일단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16시 지금 공구시로 돼 있는데 16시로 수정해 놓으세요. 아침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 모니터링 하신 분들 계시면은 16시로 수정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8시로 수정해 드려. 18시 장 끝나고 뭐 차분하게 그때까지 연장 기준 잡아드리고, 가입하시는 기준 잡아드리고, 이벤트 이후에 330이 아니라 이미 벌써 가격 올려놓은 상태예요. 앞으로 이제 그 기준 잡을 때 하여간에 뭐 디자인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회원님들 그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그 8월 17일 날 교육을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지금 11월 달 되면 연장하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카톡방의 기준을 우리가 한 달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어찌됐건 연장 이벤트는 정회원님들 채팅방에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활용하셔서 연장하실 분들은 연장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 네, 그래서 오관님 그 포트폴리오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시가총액이 뭐 5천억짜리 한전산업에서 수익을 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가총액 11조짜리에서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갖고 무슨 멋을 부리겠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겪어보셨고, 카카오뱅크도 겪어보셨고, 시가총액 25조짜리 43조짜리 그런 종목의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CIS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이런 쪽에서 CIS의 경우에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변동성의 기준이 1조짜리잖아요. 변동성의 기준이 아래로 뭐 출렁출렁거리면 대처가 좀 버겁죠. 두산중공업도 이제 변동성은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기준은 다 좋습니다. 그죠? 버겁긴 하지만 하이닉스의 10만원 돌파, DB하이텍의 5만원대 중반 이상의 되돌림, LG화학의 흐름, 현대차, 기아,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좀 눌려있지만 나머지 뭐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하는 쪽에 기준 잡아드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